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현재 시제는 어떨 때 쓴다고 했냐면 영어가 말해지거나 혹은 글을 쓰고 있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고, 수일치하고 더불어서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s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쓸 때 그런 거 쓴다고 했고요. 동사에 ed를 붙이는 꼴이 있다고 했죠. 혹은 ed가 붙지 않는 불규칙 동사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규칙 동사의 종류는 인터넷에 뒤져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보십시오. 대각어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had pp 이렇게 생겼고, 의미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을 때 대각어를 쓴다고 했었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거다 혹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에 대한 어떤 기대나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안 적을래. 적지 않겠어요. 기대나 예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꼴로 쓴다 했냐면 be going to 혹은 will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요거는 이제 의지와 확신이 있는 경우, 요거는 의지는 있지만 확신은 없는 경우 요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건 뭐냐면 이 현재 시제의 개념을 확장할 겁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현재 시제를 설명할 때 글부터 쓸까요? 개념의 확장. 현재 시제를 설명할 때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할 때 현재 시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는 이런 의미도 강해요. 어떤 의미가 강하느냐면 흔히 말해서 습관적 현재라고 하는 게 강합니다. 습관적 현재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것 같아. 이럴 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I teach English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여기에 현재 시제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는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가 훨씬 강해요. 나는 어제도 영어를 가르쳤고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칠 거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이 뜻이에요. 왜 우리가 흔히 영어를 배울 때 질문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배웁니다. What do you do?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Well, I teach English. 저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하면은 그게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라는 뜻이 되고 What do you do? 라는 질문 자체도 뭐냐면 직업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나는 영어 선생님은 아닌데 어제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일도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잘 몰라.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 이럴 때 우리가 뭘 쓰냐면 진행 시제를 씁니다. 자, 진행 시제. 진행 시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꼴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BING. 자, 여기에 한번 선생님이 적용해가지고 써볼게요. 진행 시제로 이렇게 써봅시다. I am teaching English.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진행 시제의 해석을 우리가 흔히 알려졌기 때문에 잘 아는 학생들도 있겠죠. 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의 의미 차이를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그러면은 현재 시제를 써야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혹은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땐 이렇게 비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진행 시제를 쓰셔야 됩니다. 현재 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 과거 했었기 때문에 과거 진행 이렇게 되겠죠. 미래 진행이나 대과거 진행 이런 거는 쓰지 않습니다.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진행 시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진행 시제에 대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은 이 말일까요? 혹은 이 말일까요? 요게 될 겁니다. 요게. 내 직업을 나타내는 말보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영어 문장을 적거나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많이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완료 시제 가르쳐 줄 거예요. 완료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쭉 미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무엇을 쓰냐면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럴 때는 현재 완료를 쓰고요. 그 꼬라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have, pp. 자, 이렇게 생겼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분지어서 얘기를 해줄 건데, 과거와 현재 완료의 그 구분을 짓는 그 기준이 조금 듣기에 따라서 그렇구나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또 돌아가서 다시 들으시고, 공부는 반복입니다. 과거 시제는 어떤 점과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어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는 점의 개념이라면, 어떤 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라면, 현재 완료 시제는 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사건이 인해서 이때까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헷갈려할 친구를 위해서 선생님이 슬라이드를 옮겨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볼까요? I lost my key 라는 문장과 I have lost my key 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이게 뭐 ed는 안 보이지만 잃어버리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열쇠를 잃어버렸어,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게 시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현재, 과거, 과거 완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제가 지금 적은 거는 여기 있는 이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느 때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have pp 이렇게 적었다는 거는 have lost 이렇게 적었다는 건 뭐냐면, 한글로 해석하면은 뭐 크게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과거가 아니고 여기는 현재 완료를 적었죠. 현재 완료를 적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숨어 있는 말은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못 찾았어. 이해가 되시나요? 과거에 내가 열쇠를 잃어버린 그 행동 혹은 그 사건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have lost my key 이렇게 적으면은 열쇠를 잃어버리고 내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라고 해석을 혹은 그 뉘앙스를 느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헷갈릴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I have married her for 10 years 이렇게 적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늘 하던 얘기니까 또 반복해서 해보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를 찾았어요. have married, 결혼을 했다. 과거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주어고, 내가 결혼을 했어요. her, 그녀랑 결혼을 했어요. for 10 years, 10년 동안, 결혼한 지 10년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의 축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현재가 있고 여기에 과거가 있는데 이게 아마 10년 전이겠죠. 10년 전에 결혼한 이때의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결혼을 했어.
그 다음에 그런데 아직도 기혼이고, 기혼이란 말은 결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혼이고 그게 10년 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 문장이랑 의미가 달라요. I married. 이 문장이랑 의미가 다른 거죠. I married 이렇게 뭐냐면은 이거는 과거에 결혼을 한 번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네. 어쨌든 과거에 결혼을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뒤에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중간에 끊겼는지, 그러니까 이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은 뭐냐면은 내가 결혼을 한 지 1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과거가 선의 개념이었다면 현재 완료는 과거 점의 개념이었다면 현재 완료는 이렇게 선의 개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의 개념과 부합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 부합하는데요. 그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for 또는 since 이렇게 될 겁니다. for는 뭐 몇 년 되었다 하는 말이고 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since는 뭐 이래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since 이렇게 적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I have married since 2015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내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have pp를 배웠다면 have pp를 배웠다면은 앞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have pp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듣고 나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배웠다가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자, 그러면 현재 일어난 일이 오늘 좀 양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일어난 일이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돼. 예를 들면은 문장을 적지 않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2020년이 되면 영어 공부를 한 지 20년째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쓰느냐? 미래 완료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미래 완료는 이렇게 써요. will have pp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쓰는 말은 이런 거예요. 진행 시제, 현재 진행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시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은 뭐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문장을 읽었을 때 뭐 이해가 조금 덜 된다 하는 거는 많이 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보셔서 공부를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